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인 카페와 같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고 영업시간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무인 상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스터디 카페 등 업종도 다양하고 투자 비용도 낮아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유명 샌드위치 판매점. 판매 직원도 없이 상품 선택과 결제까지 무인 단말기로 모두 가능합니다. 1년째 이곳을 운영 중인 대표는 하루에 한 번 40분씩 매장을 관리하는 게 전부입니다. 재고 정리와 배달된 신상품 진열, 간단한 실내 청소를 하면 24시간 손님 맞이는 끝납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하루에 한 번 뭐 발주하는 걸 신경 쓰고 와서 매장에서 뭐 DP 해놓고 그게 그냥 다예요. 정육식당 사장인 이상선 씨는 바로 옆 빈 점포에 지난해 3월부터 무인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기존 카페 자리에 자동 음료 기계를 구비해 여름철 많게는 400만 원이 넘는 월 매출을 올렸습니다. 9시 이후에 24시간을 개방을 하고 포장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유인 매장과는 다르게 무인 매장으로서 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줄줄이 문을 닫는 코로나19 시대에 업계 1, 2위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만 해도 지난 1년 반 동안 전국에 900개 넘게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낮은 창업 비용에다 인건비 절감, 비대면 판매 등의 장점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막 방역 패스라든지 이런 게 또 심해지면 질수록 이제 유인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지만 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화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서 정부 시책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와 편의점 등 업종도 다양해지는 무인 상점. 절도와 파손에 취약하고 방역 패스 기능이 빠진 초기 무인 기계의 기술적 약점 등이 보완된다면 감염병의 영향을 덜 받는 창업 아이템으로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덕구 체육관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밤사이 5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덕구에서는 그제 밤사이 체육관원 4명과 가족 등 2명이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초등학교와 건설 현장 등 기존 감염을 고리로 한 산발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공주시 정안면의 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어제 기준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역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을 주민 50여 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천안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천안의 시내버스는 오랫동안 급정거와 급출발 등 위험한 운전으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될 정도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천안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집중 점검을 했더니 이런 위험 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심만 기울이면 고질적인 위험한 운전도 결국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에는 초 단위로 속도 등 22가지 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달려 있습니다. 일종의 버스 블랙박스입니다. 천안시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내버스 3개 업체의 위험운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급가속과 급정지 등을 얼마나 하는지 전국 평균과 비교했더니 조사 초기에는 3개 업체 모두 전국 평균을 넘어 최대 1.5배까지 더 많았습니다. 승객들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운전자 교육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조사 대상인 버스 80대 모두에서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효과는 넉 달 연속 유지됐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의 앞으로 운행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는 거로다. 빅데이터를 통한
안전운전 유도 정책이 효과를 본 셈인데 천안시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천안시는 또 인적 요인뿐 아니라 도로 방지턱 등 도로 환경으로 인한 위험 운전이 없는지도 추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심에 아파트 7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어린이 박물관이 각각 들어섭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새해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안에 세종시 도심에 7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3,900여 가구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을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오는 8월 완공하고 어린이 박물관과 청소년 진로 탐색 공간인 창의 진로교육원을 연말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회덕 나들목 건설 사업을 오는 4월 착공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종사자 임대주택 3,000호와 세종 공동캠퍼스 건립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올 한 해 신규 조림 확대와 국민 체감형 생활권 정원 조성 사업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새해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을 열고 유유토지에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한편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미래 수종 발굴 등 조림 권장 수종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목재 친화도시 5곳을 지정하고 경북 울진에서부터 대전과 세종, 홍성과 태안 안면도까지 849km에 이르는 장거리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국민 체감형 생활권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시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으로 옮겨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지난해까지 확정되지 않아 혁신도시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특히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서 구원투수 효과를 기대하는 대전은 차선책으로 도로 등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대전역 인근 역세권 지구와 함께 대전 혁신도시 예정지인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에서 소외된 대덕구 중에서도 신탄진 북부권과 오정동 등 남부권의 생활권을 단절시킬 만큼 낙후된 원도심입니다. 이 때문에 대덕구청 이전과 아파트 건립 등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과 더불어 대덕특구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대덕특구가 연결해서 여기에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입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과학기술의 메카를 만든다면 여기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지만 그나마 도로 등 기반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에서 갑천을 건너 연축지구를 잇는 연결도로가 올해 말 착공하고 세종시, 과학벨트와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회덕나들목 신설도 올해 본격화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대전 역세권 지구의 도시 재생 사업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이라도 갖춰 놓으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될 때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원도심의 혁신도시를 지정한 대전은 새 성장 동력을 얻는 건 물론 도시 불균형을 해소할 구원투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다가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이런 지역 내에 생기는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시 추진 속도가 그래서 더 절실합니다. 이런 구도심 쪽에서는 우리 대전이 살 수 있는 길은 혁신도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을 살리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올해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결실까지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전 원천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올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계열 사업자와 사업 세부 내용을 담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7,200억 원을 투입해서 금고동 일대에 지하 하수처리 시설을 갖춘 대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된 농산물이 지난해에만 6,000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판매 농산물 4천여 건을 검사해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쪽파나 상추, 부추 등 6,634kg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극히 적은 잔류 농약도 검사가 가능한 분석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대전의 한 약국이 마스크 한 장도 필요회복제 한 병도 5만 원씩 받고 팔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약사는 환불도 해주지 않으면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임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2주 전에 문을 연 대전의 한 약국. 시중에서 1,000원 안팎인 피로회복제 한 병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 반창고 한 통, 감기약까지. 이 약국에서 팔리는 모든 의약품의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약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오징어 약국 있잖아요. 오징어 약국, 오징어 게임. 그래서 요즘 오자가 이렇게 대세더라고요. 다른 약국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받는 것도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왜 자꾸요?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카페인 먹을 땐 좋죠. 안 먹으면 또 금단 이상 나고 또 먹고 싶죠. 이건 제약회사의 상술입니다. 그러면서 약사가 약품의 소매가를 정하는 판매 가격 표시제에 따르고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현행법 규정엔 약사가 구매한 약품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는 이 약국이 약을 비싸게 판 뒤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1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민사소송을 하라는 안내문을 제시해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긴급윤리위원회 열어서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의 검토를 위해 대전시 약사회로 이관했습니다. 이 약사는 3년 전 충남 천안에서도 음란 문구를 약국에 부착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당시 15일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약국이 과하게 비싼 가격의 약을 파는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전시가 보문산에 새롭게 조성하는 목조 전망대 명칭을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로 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가장 점수가 높은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로 명칭을 정했는데 높이 48.5m의 전망동 등 2개 동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목조 전망대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4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전 중구가 올해부터 기존 4, 5일이 걸리던 개명신고 민원을 이틀 안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우선 처리제를 시행합니다. 대전 중구는 개명신고의 경우 신분증 재발급이나 인감 변경, 금융과 부동산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개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을 통해서 오는 2050년까지 세종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회와 교육청, 환경부와 행복청 등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 100여 개의 기관들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과 과제를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4곳에 1시간 무료 운영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무료 운영이 연장되는 주차장은 조치원 주차타워와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 이생활권 A와 B동 환승주차장 등 4곳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비대위 백서에는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펼쳤던 시민활동 내용과 사진, 회의 자료와 성명문 등이 담겼고 세종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세종시청 1층 북카페 등에 비치됩니다. 서산시가 한국동서발전과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와 한국동서발전은 서산시 대산읍 대호호 일대에 내년까지 1,700억여 원을 들여 98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산읍을 비롯한 인근 마을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창업과 소상공인, 기업회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난 6,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